자, fx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극대극소를 찾아서 그려야겠지. 미분을 바로 해줄 건데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얘를 스몰 ft라고 봤을 때 뭐 지금 문제에서는 gt라고 봐야 되겠나? 하여튼 이 식 전체가 gx 플러스 e 마이너스 gx로 보이시면 좋고, 얘가 미분됐을 때 이렇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f'x가 4x 플러스 4만 남아요. 0 되는 곳을 찾아주면 x값이 마이너스 1인데 이 도함수가 0 되는 곳이 하나밖에 없고 1차 함수니까 원래 함수는 2차 함수였을 거야. 자,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1인 곳에서의 함수값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뭐? 되셨나요?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이제 우함수고 아래끝 위끝 절대값 같으니까 2배에서 0부터 1까지만 하시면 되겠지. 답은 5번이에요. 됐나요? 인테그랄이 포함되어 있는 것뿐 미분해서 하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20번 보시죠. 자, 20번은 문제에서 쓰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보자마자 해야 되는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먼저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요.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한번 하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이 f'이 적분되면은 f니까 여기에 x랑 0을 넣어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써드릴게요. 되겠어요? 그럼 이거 0에서의 미분계수 아니니 x가 그 증분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f'0이 답입니다. 0 넣으셔서 답을 7로 쓰시면 돼요. 됐죠? 마플로 가자. 자, 마플 첫 질문은 1127번이야. 자, 결국 수학2에서 다루는 것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특히 2단원, 3단원에서는 다항함수 fx의 정체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함수값이나 미분계수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고 우리가 연산을 통해서 fx를 알아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fx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계산량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요 힌트 잘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했거든? 근데 이 3차식에다가 0을 넣어도 2를 넣어도 4를 넣어도 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너는 이런 건 만드실 수 있어요. 0을 넣어도 2를 넣어도 4를 넣어도 0 되게는 만드실 수 있죠. 어떻게 쓰면 돼요? 그렇지. 모두 근처럼 써버리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다 5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0 넣고 2 넣고 4 넣었을 때 5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0부터 2까지 fx dx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14 찾으시면 되겠네. 되죠? 이거 잊지 마시고. 아니면 이런 느낌을 좀 줘도 괜찮아. 만약에 이쪽이 0이면 있잖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지, 얘들아. 그쵸? 근데 여기 함수값이 5란 얘기입니다. 그럼 x축이 이렇게 있고 얘가 y는 5직선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프가 5만큼 들렸죠. 그쵸? 그래서 024를 근으로 갖는 함수가 5칸 들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좋아요. 자, 다음에 1155번. 여러분 뭐 넓이고 뭐고 이제 이런 기하적 의미도 있긴 있지만은 결국 x값 범위에 따른 이 함수를 잘 해석하시면 되는 거거든. 얘는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랑 이제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x값이 음수인 적분 구간에서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적분 구간이 양수일 때는 이제 그냥 나와서 결국 절대값 함수를 잘 계산하라는 얘기야. 0 안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3 넣으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0인데 아래 끝이라서 마이너스가 달려야 되고요. 2 넣으면 4, 2, 6입니다. 자, 3번 찍어주시면 되죠. 되겠어요? 그 절대값 안에 2차식 들어간 거 여러분들 잘 다뤄봤어요? 베이직 셈도 있고 여기 1156번에도 있고 그런데 1154번에도 있고 이런 거는 잘 돼요? 오케이. 자, 다음 1161번. 요거 그래 그렇게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나중에 하자. 1161번. 자, 얘는요 암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답이 1번이거든요. 일단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보고 제가 암산한 결과를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답 맞아? 그 지금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래 생긴 겁니다. 맞죠? 근데 A가 몇과 몇 사이에 있다고요? 1과 3 사이에. 그럼 뭐 1이 여기, 뭐 3이 여기, 뭐 이런 뜻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계산으로 푼다라는 것은 1부터 A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A부터 3까지는 내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적분한다라는 뜻이고 뭐 계산은 쭉 하시면 돼요. 오케이.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 이 부분은 항상 이 앞부분이 2배 되는 느낌이라 그랬지. 오케이? 계산해보자. 2분의 1 a제곱인데 2 붙어서 a제곱. 자, 그 다음에 a3a가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플러스 2분의 1이겠죠.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9니까 5. 이게 이제 면적이거든요. 그죠? 이제 a 값이 1과 3 사이에 있는 거고. 그럼 이제 a가 2일 때 최소값을 갖게 돼서 이게 2일 때 최소고요. 여기다 2 넣으시면 되고. 근데 아까 이걸 제가 암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1일 때랑 3일 때랑 둘 다 똑같아요. 그죠? 최대값은 1일 때든 3일 때든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걸로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답이 2 빼기 1이어서 답이 1번이야. 알겠어? 근데 이게 분석을 해보면 이제 어떤 거냐면 1과 3 사이를 a가 춤춘단 말이야. 그리고 이 면적을 지금 구해달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면적이 언제 최대일 거냐는 건데 a가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으로 쭉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면적이 최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맞아요? 그럼 가로 2, 높이 2니까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서 최대값이 2였던 거고. 그쵸? 언제 최소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 얘가 왼쪽 끝으로 쭉 붙으면 이 큰 면적이 점점 더 생기는 거거든. 근데 이 A를 이렇게 옮기기 시작하면 이 면적이 사라지면서 여기에 작은 면적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맞지? 큰 넓이가 사라지고 작은 넓이가 생기기 시작하지. 그래서 가장 넓이가 작을 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원리에 의해서도 A 값이 정확히 2면서 뭔가 이 면적이 똑같을 때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양쪽이 2분의 1, 2분의 1로서 넓이가 1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석도 당연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 가끔 4점짜리나 심화 문제 한 3초 만에 툭툭 찍고 넘어가는 애들 본 적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계산 자체가 여러분들 안 될 수도 있어. 니네들이 계산 포인트를 못 잡아서. 그럼 그려가지고 그냥 감으로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정확한 수학적 이유는 몰라도. 아, 이런 상황이구나,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1180번이요. 자, 1180번 위에 요 참고 문장 좀 봅시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뭐지, 얘들아? 다항 함수들이잖아. 그 중에서 우함수랑 기함수인데 우함수들은 어떻게 생긴 거니? 짝수차항 함수들이죠. 짝수차항 함수들. 그리고 상수함수. 그 다음에 기함수는 어떤 친구들이야? 홀수차항 함수들이죠. 그치? 나중에 다항함수 말고 이제 많은 우함수랑 기함수를 배우실 텐데요. 그때도 얘는 돼요. 이게 된다는 게 밝혀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다항함수로 이해를 하시는 거야. 외우는 건 아닌데
뭔가 우함수, 함수,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 기함수끼리 곱했을 때도 얘네들이 y축 대칭성이나 원점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시고 요걸 느끼는 건 그냥 이렇게 느끼면 돼. 우함수, 우함수 곱하면 얘도 짝수차항일까 홀수차항일까? 짝수차항이겠죠. 2차, 2차 곱하면 4차가 되듯이.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고. 짝수차항이랑 홀수차항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홀수차항이 되겠죠. 기함수가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겠어요?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버리시면 돼. 나중에 다른 우함수나 기함수를 배우셔도요. 오케이. 자, 1180번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우함수성이고 0부터 1까지 면적이 나와 있어요. 정적분값이. 자, 그럼 fx는 이제 짝수차항 함수인 거야. 자, 이제 분배를 쭉쭉 해줄 건데요. 보시면 짝수차항에 3차가 곱해지는 거거든? 맞아요? 이게 기함수예요. 계산 안 하셔도 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수차항에 차수가 하나 올라갔을 테니까. 되시겠죠?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꺼내고 적분구간 반으로 줄여주면 개수는 4가 되겠지. 되나요? 4, 8에 32. 4번입니다. 아니면 이해되니? 짝수차항에 3차 곱하면 홀수차항이 되겠지. 자, 그 다음 1187로 오세요. (1187) 유형 10번 두 개 하라 그랬어? 자, 기억 봅시다. 우함수면 A 뭐야? 그냥 배운 거네, 그지? 그 다음에 니은 기함수면 요게 되냐? 그래. 아니, 어차피 둘 다 0이잖아요. 그쵸? 볼 게 없네. D급 보시면 이제 주기가 A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정확히는 주기의 약수가 A인 거지만, 0부터 A까지 면적이랑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면적이 0부터 A까지의 2배냐라고 했는데, 뭐 당연하지. 주기가 A인 함수였으니까 뭐 왼쪽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 정적분이랑 얘 정적분 더하면 그냥 이거 2배 한 거랑 똑같겠죠.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혹시 수식으로 증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자, 0afx dx고 이 뒷문장 잘 보세요. 제가 적분구간 마이너스 a 아래끝과 0 윗끝을 0이랑 a로 바꾸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가 적분구간 마이너스 a랑 0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옮겨온 거야? a만큼 옮겨온 거야. 그럼 함수도 그대로 a만큼 옮겨오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정적분 값이 똑같다고. 그럼 너네 fx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 이 친구만 보여드릴 건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x-a, x-a 대입시켜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x-a는 이 문제에서는 fx라고 써도 돼. 그럼 이렇게 더해주면 우변 되죠. 되겠죠? 끝. 자, 1194, 95. 그리고 이론 노트 꺼내 놓으세요. 자, 연속함수 fx가 다음을 모두 만족시킬 때 4부터 6까지 fx의 dx의 값은 뭐냐 라고 물어봤네. 자, 곡선 y는 fx는 x는 4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리고 지금 밑에 나 힌트를 보면 정적분 값들이 다 보니 양수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냥 위쪽에 그려가면서 기하적 성질을 살피시면 돼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2, 10, 뭐 이런 x 값들 가지고 노는 거니까 뭐 한 칸에 2개 정도 찍어보자. 뭐 이렇게 이제 한번 봅시다.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fx dx가 3이래. 그 다음에 2부터 그래. 2부터 10까지가 13이래요. 그럼 다 더하면은 18이니? 16이니? 그죠? 그럼 절반 딱 갈라가지고 이게 지금 88이란 얘기 아니야? 이해돼? 뭐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여기 3이라고 했지. 여기 5, 뭐 여기 5, 여기 3, 뭐 이런 느낌이네. 됐어요? 답 뭐예요? 4부터 6까지 이거야. 알겠지? 아니 물론 이렇게 안 끝낼 거예요. 이 서술하는 법도 보여줄 거야. 자, 봐봐. 방금 했던 얘기를 그대로 서술하는 거야. 자, 나다에서 아래 끝이랑 위 끝이 연결되게 지금 정적분 하나 줘서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fx dx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됐어. 몇이냐면 16이요. 그럼 절반 딱 뜯어서 4부터 10까지는 그 중점 찾는 거 알지 얘들아? 마이너스 2랑 10이랑 평균 내면 되죠. 4부터 10까지는 정확히 몇이겠어? 8이겠지.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를 줬는데 얘네들이 4를 기준으로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기 6부터 10까지 fx dx는 같을 거라고요. 그럼 문제에서 준 이 46 fx d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 40 fx dx에서 60 fx dx를 빼버리는 거지. 이렇게 푼 겁니다. 서술은 어렵죠. 그러니까 이분석 연습을 하시는 게 맞아. 되겠어요? 오케이.
너네 몇 살이지? 18살이잖아, 그지? 니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나 봐. 맨날 피곤해 하는 거 보면은. 왜냐면 나도 고2 때 생각해보면, 물론 인생 피곤했지만, 그때 뭔가 힘든 게,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막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진 않았거든. 근데 너는 그렇게 하나 봐. 아주 대단하죠? 자, 1195. 여기서 가 표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론 노트에다가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련 표현들을 좀 정리하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x축을 몇만큼 땡기고 뭐 이런 걸 정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모의고사나 수능 관련 표현들을 좀 정리하자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썼니? 안 썼을 거야 아마. 그죠? 없죠. 자, 함수의 대칭성 관련 표현들 이렇게 써볼까? 자, 6개 적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y는 fx를 x는 a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는 공식이에요. 오케이? 이 x에 뭔가를 대입하면 대칭 이동이 완료가 되거든? 과연 x에 뭘 대입해야 될까? 다시 뭐라고? 그렇지. 반만 기억하고 있어요. 2a-x야. 아쉬워. 근데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 건데, 이게 기억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본 적이 있어? 그러면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신 거야. 너 지금 이거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장난질을 쳐놔. 이렇게 장난질을 쳐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요 x에 뭐 넣어서 된 거니까 얘도 x는 몇 대칭이거든요? 몇 대칭이거든? 몇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들이거든? 두 개가? 몇 대칭일까요? 자, 6이라고 지금 대답한 사람 누구야? 서은이야? 누구야? 시은이야? 자, 아는 애들일수록 이걸 틀려요. 6 아니야. 근데 6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알아요. 지금 여기 정의역 보시면 평균이 6이죠. 2 플러스 x랑 10 마이너스 x랑 더해서 절반하면 평균이 6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애들일수록 이걸 틀려요. 뭔가 좀 아는 애들일수록. 변수끼리 더해서 평균 내면 6인데 6대칭인가? 이렇게 본단 말이야.
알겠어? 봐봐.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칭선을 찾을 때 이 대칭이동 결과를 판단할 때는 내가 이 x에다가 뭘 대입했길래 얘가 됐나를 봐야 돼. 일단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는 대입했겠지. 그쵸? 그 다음 상수 2가 10으로 변해야 되는 거니까 8 대입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에 8-x 딱 대입하면은 10-a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럼 보세요. 8을 대입했다라는 건 이 2a가 8 역할을 했다는 얘기고 이 대칭 축값은 4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은 대칭 축의 2배에서 x를 빼는 거거든. 대칭 이동이 얼만큼, 대칭 축이 몇인지 알아내시려면 이 이론을 그대로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니들이 이걸 왜 평균 내고 앉아있는지 난 알아요. 너희들이 이 표현이랑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거야. 자, 일단 2개 적어봐요. 3번, 4번 지우고 쓸게요. 많은 친구들이 낚이더라고. 그래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쓰셨어요? 노란색 정말 예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란색이에요. 이 무슨 노란색이라고 불러요? 개나리색이죠. 유치원 안 다녔니? 아니, 여기 봐요. 자, 3번 쓰자. 자, 대칭이동 관련해서 이제 또 이런 표현이 있어. 봐봐. 모든 x에 대하여 f a 플러스 x는 f a 마이너스 x이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두 함수가 아니라 얘랑 얘가 대칭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얘랑 얘가 대칭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장을 만든 fx라는 함수 있죠. 얘가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x는 a라는 선이 있는데 a 플러스 x인 지점에서랑 a 마이너스 x인 지점에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거든. 그쵸? 이 x가 작든 크든 간에 조금만 벌어줘도 함수값은 같고 많이 벌어줘도 함수값은 같고 뭐 이런 뜻이니까 뭐 이렇게 생긴 함수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얘네들도 여기 x에다 이제 장난질을 쳐요. 애들이 장난질을 칩니다. 어쨌든 모든 x에 대해서 이 함수 방정식을 만족시키면 얘도 x는 몇에 대하여 대칭이거든요. 자, 알아내는 방법은 첫 번째 x에다 그냥 숫자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x에다 그냥 숫자를 대입하는 거야. 0 넣어봐. 맞아요? 1 넣어보세요. 자, 2 넣어보세요. 자, 3 넣어보세요.
맞아요? 이 정도만 보죠. 처음에는 몇이랑 몇에서 함수값이 같아? 4랑 6. 맞죠? 그 다음에 F5는 F5, 뭐 이거 당연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F6은 F4, 당연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F7은 F3 이렇게 나와 있거든. 맞아요? 이 X값들이 다 몇에 대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니? 5. 그럼 축이 5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결국 이 문장은 지금 해석법을 보니까 여기는 a 플러스 x랑 a 마이너스 x가 y는 fx의 x값이라고 놓고 해석하는 거랑 똑같네. 그쵸? 그럼 4 플러스 x랑 6 마이너스 x가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얘네 둘이 함수값이 같을 때 가운데 축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얘네들이 그냥 평균을 내버리는 거야. 자, 이땐 돼. 아시겠어요? 근데 아까 1번, 2번 상황 같은 데선 쓰시면 안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죠? 이게 환장해. 뭐냐면 애들이 이 두 함수를 보잖아? 얘네 둘? 이걸 x는 2대칭으로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게 이것 때문이거든? 이거 x는 2대칭 아니야.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서 만들어지는 게 얘지. 그죠? 얘네 둘이 y축 대칭이에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 알겠죠? 자, 쓰시고요. 5, 6번도 써드릴 거야. 어, 5, 6번 쓰고 가야지. 뭐가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다? 파마했어? 예리하지? 자, 5번째는요. y는 b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거야. 뭐 별거 없어요. y에 2b-y 대입하면 돼. 이 함수는 y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y랑 fx를 적절히 잘 바꿔주시면 y는 2b-fx가 됩니다. 자, 이때는요. 함수 식 두 개를 더 했을 때 x 관련 표현들이 모두 사라지고 상수가 되는 특징을 보실 수가 있어요. x 관련 표현들이 다 사라져.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냐? 함수의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함수의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평균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평균 내면 축이 나와. 알겠어? 잘 들어. 함수 관련 표현 두 개를 더 했는데 변수가 다 사라지고 상수만 남아. 그럼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대칭축이야. 보여줄게요. y는 fx가 있고 y는 8-fx가 있어. fx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 그럼 이제 얘는 y는 몇에 대한 대칭인데 이게 y에 뭘 대입해서 얘가 됐을까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쵸? 이유는 뭐냐면 여기 y에다가
2b-y를 딱 대입했을 때 이 표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엔 이 표현이 만들어지고 이걸 y에 대해서 정리해놨기 때문이야.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y에 대해서 정리된 도식을 살펴보면 도대체 y에 몇을 대입했길래 얘가 만들어졌나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쵸? 그래서 이때 방금 알려드린 걸 쓰는 겁니다. 두 함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8. x 관련 표현들이 다 지워지지. 그러니까 x에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4를 넣어도 5를 넣어도 6을 넣어도 7을 넣어도 8을 넣어도 더하면 8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평균 내면 4. 이런 얘기야. x에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4를 넣어도 5를 넣어도 6을 넣어도 계속 평균이 4라는 것은 함수값이 여기 여기 찍혀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얘네도 장난질을 쳐놓겠지. 이렇게 장난질을 쳐놓을 거라고. 그죠? 더해봐요. 14 나눠봐요. 7대칭이에요. 자, 이 정도면 일단 대칭이동 관련 표현들에서 기초는 하시는 거예요. 기초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함수 방정식들을 잘 해석하고 다뤄보셔야 새로운 표현이 나와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겠지. 내가 추천하는 건 x의 숫자를 좀 넣어보는 거야. 자, 쓰셨으면 이제 1195번의 가 문장은 fx가 x는 3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쵸? 뭐 원래도 알고 있으셨겠지만.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몇부터 9까지 fx dx가 6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부터 9까지 fx dx가 2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3구에서 6, 9를 일단 빼줄 거거든요. 상상을 해 그냥 얘들아. 3구에서 6, 9를 빼버려. 36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6-2니까 4죠.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 0부터 6까지 대칭축은 3인데 그죠? 그럼 요거 정적분 2배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 2배가 답이야.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좋아요. 자, 1199.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질문 다 받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 다 받고 개념도 3개는 더 남았는데 왜 일찍 끝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품고 계시죠? 난 그게 궁금하네. 뭐라고? 이게 베이직 센이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너네 개념 한 5개, 6개 하면 되게 많이 한 것 같지? 센이랑 라이트 센에서 보면은 2덩어리야. 다음에
얘는 이 책 안 쓸게. 원래 수학 1 때 우리 뭐 했는 기억나니? 라이트 센 했지. 응, 보자. 얘들아, 이거 5간 땡기면 돼. 여기 봐봐. 내가 지금 뭐 했냐면 아래 끝에 5도하고 윗 끝에 5도 했거든? 그러면은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7부터 1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5간 땡겨서 보자는 거야. 그럼 함수도 이렇게 5간 땡겨 오면 돼요. 그럼 x에다 뭐 대입해야 돼요? x-5 대입해야 되지. 맞아요?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1번이에요. 됐죠? (1208) 2개 남았어. 2개. 근데 이제 니들 저번 시간에 이거 같이 했죠, 우리? 보세요. 아니, 상수 하나가 더럽게 나와 있는 거잖아.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일단 치환을 하기로 했지. 그럼 2가지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일단 fx가 간단해지고 얘를 넣어서 방정식을 쓸 수 있다. 그죠? 자, f'x가 지금 뭐니? 6x-1. 6x- 여기다 갖다 넣으면 6x 제곱 마이너스 x죠. 이거 잘 풀면 k 나옵니다. 되겠어요? 2분의 3이네. 그 다음에 정적분 0일 fx dx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요거 정적분 한번 더 하시면 되지. 어, 1번.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227. 요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또. 여기. 상수 들어있고, 조금 특이하긴 하네. 뭐가 많다, 그지? 근데 봐라. 일단 이 부분은 K로 줄 거야. 그럼 내가 여기 마이너스 2KX라고 써도 되죠? 맞아요? 맞죠? 그러면 X에다 뭘 넣고 싶어야 돼? 0. 그쵸? 근데 사실은 아쉽게도 0을 넣는다고 뭐 K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자, 좌변 미분하면은 fx. 우변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k. 그리고 이제 이거 여기다 넣어서 또 푸는 거야. 되겠죠? 만들어 봅시다.
자, 0, 1 넣어주면요. 근데 아까는 왜 안에 K가 안 들어있었지? 아, 미분에서 사라졌었지. 그래. 이런 항 적분하는 거 좀 조심하시고. 알겠죠?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1 넣으면 3K가 마이너스 1.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3분의 2x가 돼버리겠네.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3분의 2가 되네요. F0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3분의 2고 거기다 60배 하시면 답은 40입니다. 3번이에요. 됐죠? 이렇게 해서 질문 끝이고 여러분들 좀 쉬고 오셔서 개념 56번부터 수업 진행해 볼게요. 제가 평소보다 쉬는 시간 드리는 게 좀 빠른데요. 이거 하고 안 쉬고 딱 끝내버리죠. 23분까지 쉬고 오십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fx가 있고 이렇게 gx가 있으면 이 면적을 구해보자는 거지. 근데 어쨌든 차 함수는 이 교점에서 근을 갖는 이런 함수가 되잖아요. 위에서 아래 걸 빼야겠죠. 맞죠? 이 면적도 같아요. 당연하지 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버리니까 이 막대기를 쭉 쌓아가지고 더해버리는 게 우리 정적분이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면적을 뭐 알파 베타라고 주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을 빼서 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뭐 x축이 이런 데로 지나가도 어쨌든 차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 그러니까 x축이 어디 있는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막대기 길이는 어차피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되겠어요? 그럼 함수가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된다. 근데 내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부터 b라고 할게요. 이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왼쪽 부분은 f에서 g를 빼야 양의 값으로 넓이가 도출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a부터 c까지는 fx-gx dx를 해야 되고, 그 다음 c부터 b까지는 gx에서 fx를 빼가지고 적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계산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 표현적으로 한 번에 쓰실 때는 a부터 b까지 절대값 fx-gx다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겠지. a부터 c까지는 f가 크니까 그냥 꺼내고 c부터 b까지는 g가 크니까 부호를 바꿔서 꺼내고. 되겠죠? 이게 단데 그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그 26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생각보다 잘 안 될 거야. 한번 해봐.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다 2차, 1차 이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6번 시키는 거예요. 3차, 2차.
잘 그리셔야 돼 일단은. 그리고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해야 됩니다. 맞았어? 맞았어? 아 그래. 아니 근데 틀리는 게 당연하지. 잘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시키는 거니까. 맞추시면 박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위치 관계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교점도 찾아야 되고 곡선은 누가 위에 있고 이런 걸 보셔야 돼. 근데 뭐 이제 함수들 자 처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볼게. 뭐 함수들 자체가 자체적으로 절편도 좀 잘 보여요. 그쵸? 자체적으로 절편도 좀 잘 보이고, 뭐 2차 함수야 절편 정도만 있으면 정확히 그릴 수 있으니까 3차는 도함수도 좀 볼게. 자, 0 되는 곳을 찾아주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보세요. 아 그리고 교점도 찾아 놓자. 자, 다 넘겨서 교점 찾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네. 그쵸? 잘 보세요. 자, 지금 3차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바운스, 0에서 크로스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극소를 갖는 곳에서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런 뜻이겠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여기 있는 0과 마이너스 1에서 크로스 포인트를 가지면서 위로 볼록한 친구거든요. 근데 교점은 여기서 생겨야 돼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요래 생긴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하얀색이랑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니까 이 부분 넓이를 찾을 때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하얀색이 위에 있니? 파란색이 위에 있니? 하얀색. 그러면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는 거야. 자, 그 다음 이 부분은요,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일 거고, 파란색이 위에 있니? 하얀색이 위에 있니? 파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이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빼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 식 결과를 잘 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부호가 반대야. 자, 이것만 이제 계산해내시면 돼요. 되겠어요? 자, 얘는 부호 바꿔서 가지고 오면 되겠지. 자, 요것만 이제 계산해내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자, 그 다음에 0 넣어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어주고, 얘 플러스 4분의 1은 항상 이제 얘랑 2배가 되는 느낌이라고 했죠. 돼요? 계산하시면 2분의 1. 이거 다 지워지니까. 됐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 내 말 좀 잘 들어봐요. 이것도 괜찮은데, 지워도 되니? 너무 오래 걸리잖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결국 넓이가 목적이면 이런 관계성만 보면 되는 거거든? 맞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이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는데요. 이걸 안 합니다. 밑에 저 짓을 안 해요. 함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그려. 교점만 봐요. 몇 개야? 3개지. 3개지. 그러면 이렇게 꿀렁이는 3차 함수가 있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려가지고 교점을 3개 만들어야 돼. 그럼 관계성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니? 2차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지?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3차 이하의 저차 함수에서는 이렇게 관계성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3차가 위에, 3차 빼기 2차,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2차가 위에, 2차 빼기 3차.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어. 어차피 이 면적 자체는 이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뺐을 때 만들어지는 이 차 함수랑 이 면적의 관계가 같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차 함수를 일단 그려버리는 거야. 얘를 그냥 그려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xx 플러스 7, x 플러스 2니까 뭐 요래 그려지겠지. 맞아요? 그리고 이면적을 찾으셔도 돼. 알겠어? 그럼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제가 약간만 스포해 드릴게요. 약간만. 잘 봐요. 이면적 2배 해도 되겠죠. 그쵸? 3차 함수는요, 저 면적을 정적분해서 찾지 않아요. 찾아도 되는데 오래 걸려서 뭐 이런 식으로 찾거든.
계산해 보면 4분의 1 나오죠. 그쵸? 이렇게 2배 하면 2분의 1. 이렇게 나중에 할 거야. 지금은 정적분 연산을 하시는 거고. 좋아요. 특강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정 공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넘기시면 143쪽에 이제 유형 91번. 여러분들이 잘 풀어 오실 거야. 풀어 오실 건데 일단 중요하다는 거야. 유형 91번에 별표 좀 하나 쳐주세요. 이거는 내신이고 모의고사고 그냥 단골 주제입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자, 그 다음에 유형 92번 보시면 역함수 관련 표현이 있죠. 맞아요? 자, 이론 노트 꺼내세요. 이 정도는 정리하고 가는 게 좋아. y는 fx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첫 번째 상황은 fx가 x와 교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은 fx가 x랑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정리해놓고 가시는 게 좋아. 자, 얘는 제가 이론으로 드릴 거고 얘는 제가 예제로 드릴 거야. 자, fx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y는 x랑 교점이 생긴다면 이게 역함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역함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a부터 b까지 이 fx와 x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찾으셔가지고요. 찾아서 2배 할 거예요. 안 어렵죠? 근데 이제 가끔 fx가 밑으로 지나가고 역함수가 위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절대값을 달아야겠지. 그러니까 누가 위에 있는지는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막 어떤 책들 보면 막 공식을 써놨거든? 근데 그거 봤자 이해 못해요. 자, 그냥 이렇게 씁니다. 넓이를 옮겨서 직사각형을 이용한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예제를 드릴게요. (1번) 지워도 돼요? 자, 2번 밑에 예제를 하나 적어 놓는 거야. 자, fx는 x3승에 대하여 역함수를 gx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런 면적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1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1부터 8까지 gx dx 이런 면적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럼 적분 구간이 1부터 2까지니까 사실 내가 x3승을 다 그릴 필요는 없고 1에서부터 2까지만 그리면 돼. y값이 1이고 하나의 y값은 8이겠지. 그래서 x3승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y는 x는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역함수 gx는 어떻게 지나갈까? 1,1과 8,2를 지나는 이런 역함수가 이 좋아하는 색은 맨날 금방 부러지다. 그려지겠지. 맞아요? 그럼 앞에 있는 정적분은 얘들아 1부터 2까지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일 거고, 이 뒤에 있는 정적분은 얘들아 이 1부터 8까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겠지. 맞죠? gx 구하기 힘들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적분 구간 1, 8은 적분 구간 1, 8이 돼. 대칭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겠지.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 전체 직사각형에서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뺀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야. 뭔가 정적분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기하로 푸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오케이. 근데 이 예제는 이제 베이직 세대는 없어요. 마플 푸시다 보면 나올 거야. 잘 적으시고 개념 57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해 잘 되고 있니? 복습해 주셔야 돼. 뭐 여러분 소원대로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내드릴게요. 사실 그렇잖아. 뭐 진도 끝났는데 내가 니네들 뭐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근데 일찍 끝나면 신나? 공부를 더 못해서 아쉽지 않아요? 그치, 니네가 일반적인 거지. 내가 정신이 나간 거지. 요새 그런 생각을 해. 근데 얘들아 좋은 대학 가면 좋은데. 아니 알았어. 그만 얘기할게.
아, 근데 이미 시작해가지고. 얘들아,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뇌 꼬이지 않게 제가 간단한 운동부터 여러분들이랑 시작을 해볼게. 여러분, 중딩 때 배웠던 과학까지 잘 감아서. 족밥이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미분단원에서도 속도와 가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 위치 함수 x가 있고 속도 함수 v가 있고 가속도를 알려주는 함수 a가 있으면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미분 관계에 있다고 배웠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 역과정은 적분이라고 배웠으니까 이 엑셀레이션을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 를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 를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 벨로시티가 나오겠죠? A가 아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속도를 적분하면 이제 위치가 나와요. 이 관계를 배우는 건데, 이제 부호적인 관점이랑 이제 넓이적인 관점이랑 이런 게 정확히 물리량으로 잘 치환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요거는 여기다 적어주세요. 여기다 적어주세요. 위치 x, 속도 v, 가속도 a. 일단 대단은 제목 쪽에다 이걸 적어줘요. 적으셨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세 개의 정보 중에서 제일 해석하면 좋은 정보는 뭘까요? 맞아. 가운데 거야. 그죠? 가운데는 미분 한 번 또는 적분 한 번 하면 이렇게 나머지 정보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VT의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 나아가서 XT 해석까지 좀 하시면 적분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가봅시다. 자기 선택 과목이 물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아이고. 우리 보통 어릴 때 속도 함수를 처음으로 다루는 건 이제 등속도 운동이거든. 내가 2m/s의 속도로 4초 동안 움직이면 4초 동안 운동하면 내 이동 거리는 몇이에요? 8이에요. 2 곱하기 4 해서 구하잖아, 원래. 그치? 근데 그게 그래프에서 보니까 면적이더라. 알겠어요? 이 속도가 음수인 상황도 있죠. 내가 마이너스 3m/s의 속도로 3초 동안 이동하면 내 이동 거리는 몇이야? 9야. 근데 좌표 값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맞아요? 왜냐면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면적은 9인데. 맞아? 맞지? 그럼 봐봐. 이런 운동하는 물체는 속도가 양수였다가 이렇게 음수가 되거든요. 그쵸? 제가 임의로 면적은 4랑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물체의 위치 변화량하고 위치하고 이동거리를 우리 한번 구해봅시다. 오케이? 자, 초기에 사람이 1이라는 좌표 위에 서 있었어. 맨 처음에 1이라는 좌표에 서 있었어. 자, 내가 여기 서 있어요. 나 여기 1이야, 지금. 알겠어?
그럼 나 지금 2초까지 속도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고. 면적은 뭐라고? 이동거리. 그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내 좌표값 몇이야? 5지, 5. 처음에 1이었었잖아. 5지?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고. 면적은? 어차피 이동거리니까 두 칸 일로 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내 좌표값 지금 몇이야? 3이죠. 맞죠? 이걸 위치라고 해. 이런 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맞아요? 그럼 1이야. 초기 좌표값이니까 문제에서 줄 거고요. 이 4-2는 애들아, 내가 넓이적분을 한 거야? 정적분을 한 거야? 정적분을 한 거죠. 절대값 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을 한 결과죠. 그쵸?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뭐 0초부터 3초라고 줄 수도 있고 뭐 1초부터 3초까지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A부터 B까지 하고 적을게. 알겠어?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은 얘들아, 위치 변화량은 내가 처음에 1에 있었잖아. 그 다음에 5 갔다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좌표가 몇이었죠? 3이었죠. 그죠? 요 좌표값 변화량만 물어보는 거야. 몇이에요? 2죠, 2. 맞아요? 이런 연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얼만큼 이동했고 왼쪽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건 정적분일까 넓이적분일까? 정적분이죠. 음수는 음수로 나와야 되는 정적분 맞죠? 그쵸? 다만 초기의 좌표값은 필요가 없다. 알겠지? 변화량만 보는 거니까. 자, 대망의 이동거리는요. 4만큼 왔다가 몇만큼 더 갔어, 아까? 2. 그럼 내 최종 이동거리는 6. 근데 6은 4 플러스 2니까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양수로 읽혀야 되지. 넓이적분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다예요. 자, 위치는 초기 위치가 좀 필요하고 보통은 원점으로 줍니다. 보통은 원점으로 줘요.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은 일단 변위라고도 부르니까 용어 하나 적어 놓으시고 정적분을 해야 돼. 알겠지? 왜냐면 음수는 음수로 나와야 되거든. 알겠죠? 음의 면적을 가진 부분은 음의 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 위치 변화량은. 근데 거리는 이동거리라는 게 음수가 있을 수 있어? 없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여러분 정적분이 아니라 넓이적분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되겠어요? 되겠죠? 그럼 개념 58번까지 그냥 끝이에요.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하면 돼? 아니. 정적분. 움직인 거리는 넓이적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별표 하나 칩니다. 아이 됐다. 헷갈리겠다. 알겠지 얘들아? 누가 정적분이었고 누가 넓이적분이었는지 헷갈리면 있잖아. 음수로 나와도 괜찮은 애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 이동거리는 음수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속도 함수 면적 구하면 이제 속도가 됩니다. 자, 144쪽에 4번, 5번, 6번 풀어보세요. 근데 너는 그림을 안 그려도 돼? 머릿속에서 그려서 하는 거지. 대략적으로 그려드렸어요. 좋아. 아니, 이렇게 조그맣게 잘 썼다. 쉽지? 채동아, 여긴 너무 멀다. 너 어디서부터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니? 여기서부터? 어떤 게 이해가 잘 안 돼? A부터 B까지 fx dx 면적. 아니, 그냥 위에 있으면 양수고 밑에 있으면 음수야. 함수가 위에 있으면 양수고 밑에 있으면 음수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면적이 4면 정적분했을 때 4가 나와. 근데 여기에 면적이 만약에 4면 정적분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돼? 왜 그런지는 얘네들도 가르치지 않지. 나는 가르쳤지만 구분구적법으로.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 면적이 만약에 4면 정적분했을 때 4가 나와. 여기 면적이 만약에 4면 정적분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 그럼 넓이 구할 때는 마이너스 4라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정적분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면적이 4고 여기 면적이 3이잖아? 그러면 넓이는 7이라고 대답해야 되잖아. 근데 정적분은 4 빼기 3이 나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넓이적분, 이걸 정적분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야. 이걸 정적분, 이걸 넓이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 그럼 넓이적분을 하면은 4 플러스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적분하면 되는데 얘는 부호를 바꿔서 적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해되니? 저거 봐봐. 푸는 거.
자, VT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쵸?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자, 4번. 2에서 점피의 위치. 이 위치라는 건 이동거리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0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면적을 구해놓고 생각을 합시다. 알겠어요? 근데 뇌 빼고, 얘들아 뇌 빼고 그냥 면적을 막 구한다. 뭐 아래 있고 그래프가 아래 있고 위에 있고 다 신경 쓰지 말고, 제동아, 그래프가 아래 있고 위에 있고 뭐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0부터 2까지 이렇게 정적분 하면 3분의 8 마이너스 4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온다? 맞아요? 왜? 그래프가 아래에 있으면 정적분값 음수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쵸? 개념 55번부터 배운 거지. 그럼 면적은 몇이야? 3분의 4인 거지. 3분의 4.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정적분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왔다는 건, 속도가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건 물체가 1에서 왼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초기 위치 1에다가 저 정적분 값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물체의 좌표 값이 나와요. 알겠어요? 얘네들이 이거 이제 복잡하게 뭐 x0 더하기 0부터 2까지 vt dt 이렇게 써놓은 거야. x0는 문제에서 준 1.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은 이렇게. 이거 열심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는 거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위치 변화량 물어봤죠. 그럼 지금 이 부분은 내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인 거고, 이 부분은 내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양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양으로 얼만큼, 음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가 잘 적절히 계산이 돼가지고 이 위치 변화량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우리가 넓이 적분, 즉 이 부분을 양수로 바꿔서 적분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적분을 해야 돼요? 그냥 적분을 하셔야죠. 음수는 음수로 나오게. 알겠죠? 자, 지금 개념 55번, 56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넓이, 그 다음에 정적분의 방향에 대해서 이 면적과 정적분의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번 시간 수업할 때 개념서에다가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우리 한 6개 연습하지 않았어? 맞아요? 했죠? 이론 노트 적었죠? 그거 연습해 와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답은 3분의 2죠. 알겠어요? 움직인 거리는 얘랑 다 따로따로 다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1부터 2까지는 음수니까 면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dt 하면 되고, 그냥 정적분하면 음수 나오니까 이해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뭐 속도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우리가 요 면적 구하면 그냥 이동거리가 되겠지. 자, 요거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쪽에 2배가 된다. 요게 3분의 2인데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7, 8, 9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미분 단원에서 이미 속도와 가속도 배우시면서 문제를 풀 때 이 물체의 위치가 0이 되는 순간, 이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이런 힌트들로 시간 t를 찾는 건 연습이 되어 있으시니까 제가 맡길게요. 자, 145쪽. 이제 VT 그래프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13번부터 18번까지 다 푸세요. 면적들을 구해놓고 얘네들을 양으로 읽어야 되는지 음으로 읽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 자, 봅시다. 자, 면적들을 구해놓고요. 해석만 하면 돼요. 제동이 잘 봐. 자, 13번. 0에서 4까지 위치 변화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러면 이만큼 오면 이동거리가 인 거지, 일단. 그치? 그 다음에 4초까지는 다시 0.5만큼 이렇게 간 거죠. 그쵸? 위치 변화량은 3.5가 되는 거야, 3.5.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된다고. 이지 미안해. 이만큼 왔다가 그 다음에 0.5만큼 가는 거야. 1.5가 돼야지. 1.5. 그 다음에 4에서 전피의 위치라고 했어.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0.5만큼 왔으니까 1.5긴 한데 초기 좌표값을 봐야 돼요. 근데 문제 서두에 원점을 출발하여 라는 문장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좌표값 0이었으니까 그냥 이 위치 변화량이 바로 내 좌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움직인 거리는 2.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2 플러스 2분의 1. 되겠어요? 이해되고 있니? 그 다음에 1초부터 5초까지 움직인 거리 2분의 3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속도의 부호가 변화하고 있는 3초입니다. 3초.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즉 3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저 면적 구하시면 되죠. 되겠어요? 오케이. 자, 나머지 19, 20, 21, 22, 23도 여러분들 푸시면 되고. 우리 그 자유낙하 운동 하나 안 했으니까 자유낙하 운동 하나만 해봅시다. 11번 해보세요. 147쪽이 11번. 요거 풀고 가죠. 진짜 가죠. 자, 갑시다. 요거는 제가 두 가지 풀이법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심화 문제에서는 두 번째 풀이가 훨씬 더 잘 쓰이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지면으로부터 10m의 높이에서 8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물체의 t초 후의 속도 vt가 저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물체 운동을 좀 이해해 본다면 처음에 지면으로부터 10m의 높이에서 물체가 던져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하겠지. 그치? 자,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물어봤어요. 자, 이거 높이 몇이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결국 처음부터 몇 초까지 이 공의 이동 거리 또는 위치 변화량 아무거나 구하셔도 돼요. 그쵸? 어차피 계속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냥 0부터 몇 초까지 적분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어떤
어떤 물리량이 0이 돼. 뭐게? 그렇지. 공이 잠깐 여기서 멈출 거란 말이야. 그래서 VT가 0이 돼야 돼요를 이용해서 2초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2초까지 적분을 하시는 거야. 그럼 8t-2t 제곱이고 2, 0 이렇게. 자, 계산하면 8이죠. 8. 그치? 답은 18. 괜찮아요? 근데 봐봐. 이런 방법이 있어. 저 VT 있죠. VT 보여요? 저거를 부정적분해요. 저걸 부정적분하면 높이를 알려주는, 이 물체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 오케이? 자, 마이너스 4t 적분하고, 그 다음에 저 8을 적분을 해. 그 다음에 여기 적분상수 C 있어야 되지. 맞죠? 밑줄. 이거. 이런 얘기거든. 돼요? 그래서 얘가 10이야. 알겠죠? 여기다 2 넣어보세요. 되겠어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너네 VT 가지고 위치 변화량, 이동거리, 이런 정보들을 얻어내려면 계속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돼. 맞아? 근데 HT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물체의 위치를 그냥 함수값으로 따져가면서, 오케이? 위치 변화량이랑 이동거리를 만약에 읽어내실 수 있으면 적분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부정적분을 한 번만 해가지고 위치 함수를 해석하는, 제가 이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릴게. 2번 뭐야? 물체를 던진 후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이것도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건 HT가 0인 거잖아. 그래서 는 0. 이렇게 문제를 그냥 풀면 돼. 오케이? 시간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0은 0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인 거니까 언제 이 물체는 떨어지는 거야? 5초 때 떨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5를 넣어보시면 28m가 나올 거야. 28m가 나올 거다. 28m가 나오는 게 아니라 5를 넣으면 0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이동 거리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뭐 해야 돼? 이 8-4t를 일단 0부터 5초까지. 그렇지. 절대값을 달아야 되는 거지. 이동 거리니까. 근데 들어봐봐. 이거 계산할 수야 있어. 4t-8로 적분해도 되죠?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양수. 그 다음 2부터 5까지는 마이너스 달아야 돼. 계산 열심히 하면 돼. 2t제곱 마이너스 8t에 2, 0 더하기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t에 5, 2 4, 2,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에다가 0 5 넣으면 마이너스 25, 50 플러스 40 마이너스 2 넣으면 4, 2, 8 플러스 16 값이 왜 이래? 미안 얘들아. 8t, 8-4t, 8-4t 8-4t면은 부호를 완전 반대로 했다. 0부터 2까지 8-4t지. 그러니까 미안. 이게 2보다 커져야 양수니까. 뭐 부호만 바뀌겠죠. 그러면 8, 10, 8,
해가지고 뭐라고? 26 됐지? 됐지? 근데 봐봐 좋다고 저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여기 최고 높이 구해놨잖아 여기 몇 미터였니? 18m 아니었어? 그죠? 8 더하기 18 그냥 이렇게 끝내도 돼요 HT를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어? 되겠어? 근데 이제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 반드시 이렇게밖에 못 구하는 상황도 있긴 있어. 알겠어? 이런 상황 아니면 그냥 부정적분해서 XT도 그려놓고 VT도 그려놓고 XT도 써놓고 VT도 써놓고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거야. 이게 깡패 같은 방법이야. 알겠죠? 지금부터 이 방법이 익숙하면 앞으로 나오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관련 문제는 한 번도 안 틀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숙제 받자. 베이직세는 147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숙제표 잠깐 보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제가 53개념까지 53번 개념까지 숙제 드린 거 맞죠? 조금 잘라가지고 그지? 그러면은 요번 숙제는 1259번 개념 54번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복습하고 문제 푸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얘들아 이런 표현 그치? 이런 표현 나왔을 때 fx 찾는 거 x에다가 a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뭐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 미분 한번 했던 거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저 표현에서 fx 찾는 거 기억나요? x에 뭐 a 한번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뜯어가지고 각각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 중에 곱의 미분법이 쓰이고 미분 2번 했었어야 되는 거 이걸 복습 안 하고 문제 푸시면 이제 다 틀리는 거 다 모르게 되는 거야. 됐죠? 끝. 수고했습니다.